대표님 요즘 보면 전세 사기다 뭐다 해가지고 좀 빌라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전세 사기꾼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일부 이제 사기꾼들, 네. 사기꾼들 때문에 사실 지금 빌라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위기의 빌라 시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특정 프로그램에서 많이 조명을 좀 하고 많이 있기도 조명을 하고. 하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빌라 시장이 지금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지금 뭐 매매량도 그렇고 이 빌라 임대 시장에서 이제 전세하고 월세 비율도 상당히 좀 이제 부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저만 해도 이제 전세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전체 이제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아파트로 모든 사람이 다 거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아파트 살아본 적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빌라라는 게 대표적인 이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주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우리가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소득 계층이 있는 것만큼 네. 그 다양한 계층에 맞춰서 이제 주거용 부동산도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빌라가 또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던 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빌라라는 게 아파트로 가기 전에 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를 한 번에 가기에는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빌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파트로 가는.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적금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자, 거기다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재개발 시장이나 그러니까 이제 정비사업 지역이죠. 이런 데서는 이 빌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나중에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가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이제 투자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이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세 시장 이제 거래량을 한번 보면 거래량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를 보면 네. 아파트는 한 7.3% 정도 이제 빠졌거든요. 7.3%? 예, 거래량이. 네. 근데 빌라는요 37%가 빠졌어요. 37%요? 예. 아무래도 많이 이런 빠졌네요. 그 전세 사기 여파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이제 매매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매매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대려 지난 1분기 대비해 늘었어요. 12.8% 플러스입니다. 네.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 많이 늘었잖아요. 엄청 늘어났죠. 자, 근데 빌라는요 48%가 빠졌어요. 반토막이 났네요? 예, 반토막 났죠. 뭐 고등어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월세보다는 전세를 많이 선호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월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돈이 나가니까 네. 아무래도 전세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이 조금 이제 좀 낮죠. 그래서 맞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다가 이렇게 매매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 임대 시장에서도 전세가 매매로 갈아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월세 살면서는 아무래도 집 사는 돈을 모으기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이 빌라 시장에서도 지금 전세 비중이 처음으로 월세 비중보다 지금 낮아졌어요. 월세가 더 많아요? 예, 월세가 더 많습니다. 아니 근데 제 주변에서도 다 전세 살던 사람들 월세로 다들 갔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빌라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보면 일단은 뭐 아까 그 전세 사기 여파도 있겠지만 네.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요. 네, 단기적으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네. 전세 비중이 뭐 아파트 시장도 많이 축소가 됐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전세에 대한 수요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가가 좀 떨어진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월세는 한 달 벌어서 낼 수 있는데 전세는 대출을 끼지 않으면 좀 힘드니까요. 그렇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세 사기 여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축소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 네. 아예 그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이런 꾼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당연히 유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 근데 또 매매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매매도요. 근데 매매 거래량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네. 또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한 3년 동안 서울의 공공재개발이라던가 도심공원주택복합사업, 네.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정비구역으로 후보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묶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같이 묶여요. 아, 네.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거기에 지금 당장 거주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다 전세 끼고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니까 전세 끼고 투자 못하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지역에서 거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예전만 하더라도 2년 동안은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더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많이 투자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그런 지역들이 대거 이제 정비사업주로 그냥 묶이다 보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구를 같이 묶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에요. 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위기 속에서 이 답을 찾자. 예, 또 위기 속에서도 또 기회가 있다. 예, 남들이 다 무서워할 때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예, 이 빌라 임대 시장에서 지금 전세 비중이 축소가 된 이유는 금리 인상 요인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지금 이제 데이터가 좀 있으면 나갈 겁니다. 화면에 네. 나갈 건데 금리가 인상이 된 만큼 전세 비중은 축소가 됐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갈 요인밖에 지금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인하가 되면 어찌됐든 우리가 월세보다는 전세로 거주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 부담이 이제 낮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전세 비중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축소가 되고 너무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세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이제 금리가 또 인하가 되고. 네. 그래서 또 다시 그러면서 이제 빌라 시장이 또 예전처럼 또 하나의 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전체적으로 뭐 아파트 가격은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지만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서울 지역에서도 가격이 오른 게 땅값이에요. 땅값이요. 예,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죠. 땅값은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죠, 사실. 특히나 땅이라는 건 희소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늘릴 수가 없는 재화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한정적인 재화고. 간척도 그러니까는- 정도가 있고요. 근데 서울에 뭐 간척할 데가 없으니까. 할 땐 이미 다 했죠. 예, 예.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건축비,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건축비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빌라를 잘 안 지어요. 땅도 비싸고 건축비도 비싸고 투자 심리가 유치가 되다 보니까 수직 빌라들이 많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아,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아파트도 지난 10년 동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했던 거. 네. 자, 거기다가 빌라나 이런 다세들이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원가 요인들은 계속 더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신축 빌라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분양가 상승 요인이 너무 큰 거예요. 시장이 회복되면 같이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요. 정비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공공재개발이니 신속통합기획이니 모아타운이니 뭐 도시공공주택복합 사업이니 지금 서울 지역에서 대거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비 사업을 하면 그 지역에는 서민주택이 대부분이거든요. 빌라들 같은.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아파트로 변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전에요. 저희 할머니가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하고 이렇게 데려간 곳에 보니까 아파트가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빌라들은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분양가 상승 요인이 계속적으로 커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고르면, 네. 잘 고르면 지금 싸게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음. 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빌라라는 건 아파트의 이제 대체제잖아요. 네. 네, 대체제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빌라 가격이 다시 따라 올라요. 결국에는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비 사업들이 여러 지역, 많은 지역들이 지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 물량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래서 빌라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아파트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나는 한번 매수를 하겠다. 네. 라는 분들은 저는 지금 움직여도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중요한 게 전세가 비율 낮은데 네. 우리가 최근에 전세 사기 비율, 전세 사기가 일어난 지역들이 거의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전세값이 높았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진 지역이에요. 입지들이 안 좋은 지역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전세로만 거주하니까 전세가 비율은 높고 매매는 안 오르는 거죠. 이런 지역이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난 지역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비율 낮은 지역들. 네. 예,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런 또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잖아요. 경매요. 예, 경매 물건들도 지역 선정 잘해서 네. 들어가면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빌라의 가격 상승 여력은요. 만약에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네. 아파트 가격하고 빌라의 가격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아니,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빌라의 가격 상승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조금 따라서 예, 끌어올리니까요. 아파트의 대체제니까. 네. 이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어찌됐든 서울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정비 사업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누차 지금 강조해드리는 게 제2의 재개발 전성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또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지역들도 일단은 지역적인 호재가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조합원 비율이 낮거나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좀 좋은 지역으로 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실수요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파트로 가기가 가격대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지금 뭐 이제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에 거기는 이제 다양한 빌라들이 많잖아요. 네. 오래된 거 아니면은 뭐 한 20년 된 거, 10년 된 거 많잖아요. 그렇죠. 되도록 좀 이제 비교적 좀 깨끗한 빌라 매입하셔서 내가 거주하면서 나중에 투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실 빌라 시장은 지금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데 항상 우리가 위기 속에서 이제 답을 찾는 거고
이 기회를 찾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남들 움츠릴 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 네. 남들보다는 더 차익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빌라 시장이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말에 아파트 시장 다 끝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겁니다. 예, 돌고 도는 거니까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빌라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에 뭐 소액 투자라든가 다른 고민도 괜찮습니다. 뭐 매도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뭐 매수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갈아타기나 혼자서 좀 답을 찾기가 어렵다. 네, 그러면 저희 부동산 성공투자와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상담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성질성의껏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상담 신청하셔서 또 이제 답을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위기의 빌라 시장. 예,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이제 기회는 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